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AI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과 같은 재난 예방을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 체계도 구축합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AI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 사회, 기술 등 분야별 투자 방향을 담은 AI R&D 로드맵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된 기술력 향상을 위해 뇌과학, 산업수학 등 기초과학과 응용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섭니다. 젊은 과학자에게 생애 처음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합니다. 생애 첫 연구비 제도를 신설하여 신진 연구자의 연구 수혜를 높이고 연구자 성장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장 맞춤형 공학 인재를 양성하고 지능정보사회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인재도 육성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진 등에 대비한 재난방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난 유형을 추가하고 경보음 등도 마련합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위상황까지 포함하도록 재난방송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지진 단계별 경보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중요 방송시설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해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내년 9월 말 폐지하는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도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등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피한 분야에서는 지문이나 홍채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삼성과 LG, 현대차 등 국내외 기업들이 총출동해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력을 뽐내게 됩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쇼미 스포츠 채널. TV 리모컨에 대고 스포츠 채널을 틀어달라고 이야기하자 자동으로 채널이 바뀝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에 출품된 삼성전자 TV에 적용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TV를 컨트롤하고 주변 기기를 컨트롤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투명한 옵티컬 케이블을 사용해서 TV 주변을 아주 깨끗하게 LG전자는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가전을 출품했습니다. 에어컨과 로봇 청소기, 냉장고 등 가전 이용자의 습관과 사용 환경 등을 기기가 스스로 학습해 최적의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LG 디스플레이는 투명 디스플레이와 기둥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CES의 새로운 주연으로 떠오른 첨단 자동차 기술도 눈길을 끕니다. 현대차는 CES 개막에 앞서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내 도로에서 아이오닉 일렉트릭 모델의 주 야간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아울러 초소형 운송수단인 아이오닉 스쿠터와 하반신 마비 환자의 보행을 돕는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도 공개하며 스마트 융합 산업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최근 대세 기술로 꼽히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도 대거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첨단 기술 경쟁에 올해로 출범 50주년을 맞은 CES의 열기가 어느 해보다 뜨거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국산차 업계가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 기업에 비해 많이 뒤처진 것으로 분석됐던 자율주행차 경쟁에서 단기간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며 오히려 한 발 앞서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가전제품 올림픽인 CES 개막 전날인 4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이 실제도로 4km를 무인차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주행했습니다. 교차로와 지하도, 네온 사인이 많아 식별력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세계 최초로 야간 자율주행까지 무리 없이 성공했습니다. 정유선 부회장은 CES 미디어 컨퍼런스 발표를 위해 직접 자율주행차 아이오닉을 타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운전대에서 손을 놓은 채 커피를 마시고 잡지를 보며 자동차 이용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공학회가 분류한 5단계 가운데 아이오닉은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레벨 4를 만족시켰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2020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BMW보다 1년 빠른 시점입니다. The future of mobility offers huge promise. We can already anticipate how vehicle will be able to reach out, seamlessly interacting with other vehicles and with the outside the world. 스마트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며 향후 10년 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75%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세계적 명차의 엔진 성능을 따라잡는 데만 수십 년을 투자했던 국산차 업계가 스마트카 경쟁에선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9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76.92%,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49.84% 오른 수치입니다. 이는 금융정보제공업체 FN가이드의 증권사 평균 전망치인 8조 2천억 원을 무려 1조 원이나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으로 평가됩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9조 원대에 올라선 것은 2013년 3분기 역대 최고치인 10조 1,600억 원을 기록한 이후 13분기 만입니다. 산업 생산의 부진이 다소 완화했지만 경제 성장세는 여전히 미약하며 단기간 내 경기가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경제 동향 1월호에서 크게 위축된 소비 심리와 건설 수주 등 선행 지표의 부진을 근거로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산업 생산은 4.6%의 양호한 증가율을 보였지만 부정적인 경기 전망이 늘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는 기준치 100을 밑돌며 하락 추세입니다. 또 건설 수주가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건설 투자 증가세도 둔화할 전망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금융권에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대출 사고가 또 터지면서 투자자와 금융 소비자들은 믿고 돈을 맡겨야 할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새해를 맞아 금융권에 강조한 것은 무엇보다 금융 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리스크 관리입니다.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미리 대비하면서 적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새해부터 금융권은 육류담보대출 사기로 얼룩졌습니다. 유통업자와 창고주가 모의해 냉동 보관 중인 수입 육류를 담보로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겁니다. 동양생명과 HK저축은행, 효성캐피탈 등 제2금융권 10여 곳 이상이 엮였습니다. 규모가 최대 6천억 원대로 추정돼 모뉴엘과 KT E&S 사태에 이어 가장 큰 사기 대출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사들은 대출 회수를 위한 법적 분쟁에 나서는 한편 주주와 고객들을 안심시키기에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동양생명은 구한서 사장이 직접 나서 예상되는 손실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며 주주와 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 동양 CP 사태와 저축은행 사태를 겪었던 금융 소비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지우기 힘듭니다. 금융회사에다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맡기고 돈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거기다 맡겨요? 그런 사기를 당했는데 그걸 돈을 맡기겠어요? 금융 안정에 더 치중해도 모자랄 시기에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로 대형 사기를 당한 금융권과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은 뒤늦게 사태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중소제조업 근로자들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해 4명 중 1명이 5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간한 2016년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에서 60대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2013년과 2014년 3.6%에서 2015년 4.1%로 올라갔습니다. 50대도 21.5%로 늘어나 50대 이상의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5.6%에 달했습니다. 반면 30대 근로자의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20%대로 하락해 28.1%를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매년 반복되는 조류 인플루엔자 AI를 근절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가축 방역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서 내년부터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사료용 쌀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올겨울에도 어김없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AI. 이번 AI로 벌써 전국에서 살처분된 가금류의 수만 3천만 마리가 넘습니다. 정부는 일단 당면한 AI 사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을 통해 AI를 종식시키고 AI가 발생한 농장과 매몰지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대 내에 묶여있는 계란을 반출하고 가공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계란 대란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시는 AI가 창궐하지 않도록 가축 방역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방역 주체의 책임 방역 체제를 정착시키고 방역 시스템과 유통 체계를 개선하고 소독제 효능과 방역의 연구 개발과 구조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4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풍년의 역설도 올해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벼 재배 면적을 3만 5천 헥타르 감축해 쌀 생산량 자체를 줄이고 사료용 쌀 공급을 늘려 재고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식생활 변화로 줄어들고 있는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쌀 가공품 개발에도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쌀 수급 안정을 추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직불제 개편도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스마트팜 보급 확대, 중국이나 한랄 시장에 대한 농식품 수출 확대 등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주요 사업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사태로 계란 한 판의 최고 가격이 공식 통계로도 10,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계란 생산량이 감소한 탓도 있지만 평소보다 3,000원에서 4,000원씩 값이 뛴 건 유통 과정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계란 가격이 끝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오름세가 무뎌지나 싶더니 다시 하루에 300원 넘게 올라 평균 소비자 가격이 한 판에 9,000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고가는 공식 통계로도 10,000원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양계협회가 권장하는 산지 가격은 한 판에 6,000원 초반대. 이에 따라 자체 유통망을 가진 대형마트는 소비자가 7,000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농장과 중소유통업자 간 거래에서는 이 기준이 유명무실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계란 유통업자들은 농장이 물량 부족을 틈타 계란을 10,000원 넘게 내놓는 등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산지에서 비싸게 파니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양계업자들은 오히려 유통업자들이 웃돈을 주고 물건을 사들인 뒤 매점 매석으로 가격을 불리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로 내탐만 하는 사이 유통업자들이 물건을 대는 일부 전통시장과 소매점 계란값은 한 판에 14,000원, 대형마트의 2배까지 뛰면서 평균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계란 반출 금지 지역이 AI 발생지 500m에서 3km로 확대되면서 일주일에 계란 1,000만 개 공급이 막힌 것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살처분과 신선란 수입에 몰두하는 동안 치솟는 계란값에 소비자들만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매주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강설희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학자들은 7,000년 전부터 이 직업이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지역에서 이걸 만들어 먹었다는 역사적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네, 7,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직업이라면 농부 아닐까 싶은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니까 또 농업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농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초의 농부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확률도 큰데요. 정답은 바로 브루마스터, 맥주 제조자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최초 고대인들이 메가를 빻아서 빵을 만들다가 심하게 발효가 된 반죽에 즙을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이 즙이 바로 맥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맥주를 만드는 브루마스터는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브루마스터 정말 근사하네요. 요즘 정말 수제 맥주 열풍이 대단한데요. 이태원에는 수제 맥주집이 한 집 걸로 하나씩 있기도 하던데요. 브루마스터는 이런 수제 맥주를 만드는 사람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브루마스터는 맥주 양조 기술자인 브루어를 높여서 부르거나 기술적으로 더 숙련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맥주의 원료인 메가, 홉 등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발효와 저장, 그리고 마시는 방법까지 맥주에 관한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양조 기술자입니다. 2012년, 그러니까 5년 전만 해도 국내에는 30명 남짓밖에 없는 신종 직업이었는데요. 지금은 소규모 양조장부터 이미 금융권에 투자까지 유치한 중대형 양조장까지 약 60곳 가까이가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일부러 찾아가서 한번 피맥 해봤는데요. 정말 전에 먹던 맥주 맛이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더 향긋하고 맛도 진하고 또 종류도 다양하니까 마시는 재미가 정말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국산 맥주는 오랫동안 두세 가지 종류밖에 없었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여행을 하다가 수제 맥주를 마셔보고 반해서 집에서 취미로 맥주를 만들다가 전문 브루마스터의 길을 가게 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국산 맥주가 딱 두 가지였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수제 맥주 붐이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로 규제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제 맥주는 제조한 곳에서만 판매하고 또 외부로 유통시킬 수는 없었는데요. 2014년 4월부터 이 규정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수제 맥주 양조장들의 판로가 넓어진 거죠. 그리고 지난해 2월에는 양조장 시설 규모 제한도 풀려서 소규모 맥주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정부는 축제나 경연대회에 임시 제조 면허를 발부해서 술 제조, 판매를 허용하는 규정을 개정 시행령 에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진입 장벽이 높았었는데 규제가 풀리면서 새로운 시장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모두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브루마스터가 되기 위한 방법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아직 전문적인 브루마스터 교육기관은 없는 상태입니다. 해외에서 공부한 브루마스터들이 소규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정도인데요. 해외에서는 지역의 맥주 장인과 공과대학의 교수들이 함께 만들어서 이 양조학과에서 브루마스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베를린 공대, 또 미넨 공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등이 있습니다. 4년의 학사 과정, 2년 과정, 또 6개월 과정의 단기 코스까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수제 맥주를 보급한 1세대 브루마스터들은 보통 맥주 선진국에서 교육을 이수해온 사람들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대형 맥주 회사에서는 또 이러한 단기 코스로 직원들을 보내서 연수를 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술 만드는 사람들을 장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배울 것도 많고 단기간에 될 수 없는 직업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 또 나만의 브랜드 맥주를 만든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일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 브루마스터 자격을 갖추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제조 면허를 정부로부터 취득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고 또 위생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 또 검증을 받는 절차인데요. 주류 종류별로 제조 허가를 받고 주류 제조 관련 영업 등록은 국세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소규모 제조 면허가 허용되면서 수제 맥주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중소 양조장에게 불리한 제도가 남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가장 큰 규제, 바로 세금입니다. 현재 국내 주세는 알코올 도수와 상관없이 주종에 따라서 정해진 일괄적인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맥주의 경우에는 출고 원가의 72%가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같은 술이지만 막걸리는 그 비율이 5%라고 합니다. 또 대기업 맥주와 수제에도 동일한 주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맥주 제조 면허를 가진 사업자에게는 좀 세율을 낮춰주자는 의견이 있는데요. 수제 맥주 시장이 앞으로 더 활발해지도록 중소 양조장의 사정을 고려해달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수제 맥주에 대한 규제 완화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자영업자 그리고 골목 상권 모두 무척이나 힘든 상황입니다. 수제 맥주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이 자영업과 골목 상권 또 소비자 선택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강설희 아나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